안녕하세요. 9월 26일 긴급 시황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요. 증시는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원인과 현상을 좀 살펴보고 앞으로 전망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유리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거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가 2200까지 내려왔네요. 많이 내려왔죠. 2200까지 많이 내려와서 2020년 7월 달까지 증시까지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랐었는데 그 상승폭을 다 반환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때 급등했잖아요. 급등하고 서서히 완만하게 나오면 이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700이 깨졌어요. 700이 깨지면서 2020년 5월 증시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코스닥은 뭐 알 수 없어요. 코스닥은 갑자기 혼자만 반등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이 코스피 대형주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자금들, 세력들 자금들 있잖아요. 세력들 자금들하고 우리나라 그 기관 투자자산 운용사들 자금이 중소형주 테마주로 단타 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테마주 형성이 좀 강하게 될 수도 있다. 중소형주가 가운데 대형주는 뭐 환율이 급등하니까 못 가겠죠.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단기간에 조만간에 중소형 테마주가 형성돼서 그거 잘 타면 오히려 수익을 좀 크게 낼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환율이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지금 환율이 1431 1431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 2009년 3월 세계 금융위기 때까지 올랐어요. 세계 금융위기 때까지. 여기 1435거든요. 고점이. 지금 현재는 1431이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내려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단기간에 내려오려면 달러 강세는 아니어야 돼.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만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악화로 인해서 환율이 급등하면 뭐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위기가 극복되면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 달러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죠. 왜냐면 달러 강세는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의 환율 상승이니까. 근데 달러 강세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때까지는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환율 상승은, 원화 약세는 또 한동안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려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가 엄청 올랐어요. 1.7%인가? 지난 주말에 1.7%나 1.67%나 오르면서, 이것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화 약세, 그래서 환율이 급등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주요 세계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유로화,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주요 6개국 대비 달러 가치여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면 달러 약세.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2번 더 이상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곤혹스러운데 이것이 조금 연말까지 갈 우려도 있어요.
자, 특이한 거는 외국인이 코스닥을 순매수했다는 거지. 선물 이거는 뭐 큰 의미 없어요. 요걸 요게 코스닥을 순매수했고 코스피 매도도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외국인도. 하지만 그렇다고 달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외국인의 순매수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일단 코스피는 하락이 891, 상승이 36, 코스닥은 상승이 66, 하락이 1433. 그러니까 90% 이상, 99% 이상 다 그냥 급락한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이 26%까지 됐었는데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17%밖에 안 돼.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마이너스 5%, 현대차 마이너스 4%, 기아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코프로 마이너스 8%, LNF 마이너스 8%. 2차전지 관련주 완전 폭락. 자, 오늘 뭐 블랙 먼데이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 외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이게 저기 아니죠. 국제유가 WTI. 지금 WTI 국제유가가 이게 다행이죠. 78달러, 80달러 아래로 내려왔어요. 국제유가가 내려오면 조만간에 우리 원유 수입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나마 다행인 거지, 다행. 그나마. 국제유가 하락은 가뭄의 단비? 뭐 이랬습니다. 이게 한동안 이어지면 우리나라 원유를 100% 수입하잖아요. 수입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이제 오르기 전까지 왔다는 거야. 평상시에 있다가 내리면 좋은 건데 급등했다가 오르기 전까지 내려와서 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라도 내려서 다행입니다. 그죠? 자, 이제 좀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만 더 급락하는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더 많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급증했었죠. 이게 전 정부에서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신용평가사하고 IMF에서 굉장히 경고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GDP 대비 국가 부채 급증하는 것에 대해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했어.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근데 이거 안 들어먹었죠. 안 들어먹고 계속 재정 지출을 늘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 급등하니까, 그죠? 환율 급등하면서 수입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무역 적자였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나왔어. 수입과 수출. 이건 뭐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유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우리만 오른 게 아니고 경쟁국인 중국도 환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리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경기 침체로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가능성. 8월에는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중국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 뭐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사가거든요. 이게 사가는 것이 줄어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또 악화될 것 같고, 재정 적자도 날 거고 경상수지 적자도 늘어날 거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대금이 급증하고, 환율 상승은 경제국도 상승해서 이것도 유리하지 않아서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국제유가 급락으로 WTI 국제유가 급락인 게 이게 그나마 긍정적이죠. 긍정적.
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회복될 것 같지 않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반기 대형주 약세, 중소형에서 테마주 형성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좀 잘 골라 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자금이 코스피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코스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중소형주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는 계속 내리지만 코스닥은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어요. 거꾸로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어서 이 장을 기대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코스닥이 반등하지 않더라도, 코스닥은 하락을 멈추기만 하더라도 그 중에 테마가 형성되면 테마주를 잘 골라 타야 되겠지. 테마주 지금 예상되는 건 뭐 저런 거죠. 2차전지 관련주도 테마일 거고, 환율 관련주도 테마일 거고, 수소차 관련주도 테마일 거고, 풍력, 원자력, 태양광, 뭐 이런 테마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게 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요거를 타이밍을 잘 재고 잘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한동안 현금 비중 늘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현금 비중 충분히 늘렸어. 거의 한 8, 90% 현금이에요. 다 그냥 지난주부터 계속 현금 확보해서 며칠 동안은, 이번 주는 단타 위주로만 대응하고, 급등주 단타 위주로만 대응하고 지켜보고, 이 테마가 형성될 때 이때 놓치지 않고 잘 올라타야 되겠죠. 요거 잘 올라타면 또 나름대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장 이어지고 있는데 좀 집중해서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자, 테마주 형성될 때 가장 먼저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노려보겠습니다.